나 다 알아. 57세 윤현미가 밤 11시에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 승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뭘 한다는 거야? 현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 수첩에 적힌 특별관리 표시들, 그리고 며칠 전 호텔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그 장면까지. 당신이 매일 밤 만나는 사람들 말이야. 고객 관리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 순간 현미는 깨달았습니다. 15년간 보험업계 1위를 지켜온 자신의 특별한 영업 비밀이 드디어 들통났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6시 반을 가리키는 시간. 윤현미는 부엌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사과 한 조각. 15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였죠. 거실에서는 남편 정승재가 느릿하게 일어나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승재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생물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신비를 가르치던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한 그는 간헐적으로 학원 차량 운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고작 60만 원에서 70만 원. 현미의 보험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여보, 도시락 챙겨뒀어. 점심시간에 꼭 챙겨 먹어. 현미가 조용히 말하자 승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마워, 당신도 몸 조심해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은 미안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재의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현미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년 전이었습니다. 승재가 받은 퇴직금은 9천만 원. 30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었죠. 그런데 학창시절 친구가 제안한 미술품 공동투자에 전액을 넣었다가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승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미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옷 하나를 새로 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졌죠. 현미 역시 처음에는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줄 몰랐다. 그런 생각과 함께 안쓰러움과 애쓰는 마음, 그리고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이 이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현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험 일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50대가 되니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현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승재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점점 자신이 이 집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지점 회의실에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월간 실적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요즘 신규 계약이 다 윤 팀장 것이네. 정말 대단해. 지점장의 칭찬에 현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뿌듯함이 스며들고 있었죠. 집에서는 위축된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후배 설계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고객 상담을 밤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현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고객 상담 시간을 주로 오후 8시 이후로 잡고 있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었고, 저녁 시간이 가장 만나기 좋은 때였거든요. 고객들이 편한 시간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현미의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현미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고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정 사장, 건설업을 하는 그는 현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현미 씨가 있어서 위로가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미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으세요.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하는데 고객의 말에 현미는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만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람 대접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집에서는 무기력해진 남편을 돌봐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 자신을 인정받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정 사장님, 아내분께서는 사업 얘기 안 들어주세요? 현미의 질문에 정 사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사람은 돈 얘기만 하죠. 벌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미 씨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고객 관리야. 계약을 위한 거야. 현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승재가 현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늦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현미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지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예전보다 진해졌고 새로운 옷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현미가 전화로 말하자 승재는 응, 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승재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두부,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고기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넣으면 괜찮겠지. 승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미가 장을 봐와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혼자 장보고 요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승재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미가 입던 옷들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현미를 승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승재가 말하자 현미는 이라고만 대답했죠.
예전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미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밤의 상담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현미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원하던 삶이 이거였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승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미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승재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승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현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 승재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언제부터인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62세라는 나이가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침실에서 현미의 휴대폰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현미가 바로 일어나 알람을 끄는데 오늘은 계속 울리고 있었죠. 승재가 면도 크림을 닦고 침실로 들어가는 순간 현미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 실장님,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보고 싶어요. 승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윤 실장님? 회사에서는 윤 팀장이라고 불리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어젯밤 즐거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승재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현미를 깨웠습니다. 여보, 알람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 현미가 부스스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승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알람을 끄고 씻으러 갔죠. 그날 하루 종일 승재는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님이라는 호칭,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문구, 그리고 보고 싶어요 라는 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고객과의 업무적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승재는 현미가 자신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의심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본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승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미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료들과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승재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미를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현미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승재는 멀리서 지켜봤죠. 현미는 모임이라고 했지만 한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현미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업무적 만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남자가 현미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 같았죠. 현미는 그것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본 순간 승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죠. 승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결국 승재는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편 현미는 그 시간 고객과의 만남에서 위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 사장의 말에 현미는 미소를 지었죠. 처음에는 이건 업무야. 계약을 위한 관계야라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그 남자의 문자에 설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미 씨, 이거 받으세요. 정 사장이 건넨 것은 작은 귀걸이였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미의 취향을 고려해서 고른 게 느껴졌죠. 이런 것까지 고객인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고객이 아니라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미의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고객 관리고 이건 가족에 대한 책임이야. 명백히 다른 거야. 현미는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현미를 승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임 어땠어? 승재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괜찮았어. 현미가 대답하는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승재는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와라는 인사도 저녁에 수고했어 라는 말도 줄어들었죠. 현미는 그런 승재의 변화를 느꼈지만 오히려 그의 침묵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승재의 모습이 답답했죠. 며칠 후 승재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아픈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현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날리지 않았다면, 내가 더 든든한 남편이었다면. 승재는 현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죠. 욕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승재는 조용히 현미의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요일별로 고객 이름과 시간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름 옆에는 특별 관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죠. 월요일 김 과장, 화요일 정 사장님, 특별 관리, 수요일 홍 이사님, 특별 관리. 승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만남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승재는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기다릴 때 이 사람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승재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와 살면서 이렇게까지 외로웠을까? 샤워 소리가 멈추자 승재는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현미가 욕실에서 나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승재는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미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현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현미의 몸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고 화장도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승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죠. 수고했어. 승재가 말하자 현미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현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미야, 나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아봐. 승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현미는 마음 한편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승재 앞에 앉았죠. 승재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알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현미는 즉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현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뭘 한다는 거야? 고객 관리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승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현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정말 고객 관리하는 거야. 보험 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하지만 승재는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승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현미에게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그가 찍어둔 문자 메시지였죠. 윤 실장님,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보고 싶어요. 현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승재가 현미의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특별관리라고 표시된 고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월요일 김 과장, 화요일 정 사장님 특별관리, 수요일 홍 이사님 특별관리. 이게 단순한 업무 관리야? 현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너를 봤어. 승재의 말에 현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현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히 안 건 며칠 전이야. 하지만 느낌으로는 몇 달 전부터였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뭘 말할 자격이 있겠어. 퇴직금 날리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승재의 말에 현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슬픔이 더 컸죠. 승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승재는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현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승재의 간절한 물음에 현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당신한테 미안하긴 했어. 그래서 더 못 웃겠더라고. 집에 오면 당신 눈치만 보게 되고 당신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현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점점 그 사람들한테는 웃고 당신 앞에서는 울게 됐어.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당신은 미안해하기만 하고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어. 현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랑이 맞았나 싶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 적이 있었나 싶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줬어.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고. 승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현미의 외로움이 전해져서였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승재에게는 배신감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승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현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다운 남편이 못 됐구나. 아니야, 당신도 나도. 우린 그냥 서로를 안 봤던 거야. 현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린 정작 서로가 뭘 원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살았어. 나도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승재의 물음에 현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말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돌이킬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현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방에서 혼자 잘게. 승재는 현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현미가 방으로 들어가고 승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30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는 거실 소파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컸죠. 평소라면 현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승재가 일어나 침실을 들여다보니 현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승재는 깨달았죠. 현미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 가는 거야? 승재가 물었지만 현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캐리어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공간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승재는 현미가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 둘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현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승재는 식탁 위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현미의 글씨로 한 줄만이 적혀 있었죠.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우린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승재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죠.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안 봤지. 승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죠. 미안하다, 현미야. 정말 미안하다. 한편 집을 나선 현미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져 갔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미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조차도 안 보이더군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현미가 쪽지에 적지 못한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죠. 분명한 것은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시간만 쌓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보험 영업소. 현미는 새로운 환경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지점과는 달리 이곳은 여유로웠죠. 고객 상담도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졌고 밤늦게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미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대신 단순하고 명확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죠. 선배님, 왜 서울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서울이 기회도 많고 좋을 텐데. 후배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현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이제 누굴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왔어.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라는 말을 하면서 현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을 위해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혼자 원룸에 돌아온 현미는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했지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죠. 예전에는 승재 눈치를 보며 먹었고 고객들과는 화려한 음식점에서 식사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현미는 작은 탁자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승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몇 번이나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짧은 글을 완성했습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잃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요. 부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가세요. 현미는 편지를 보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한편 서울에서 승재는 현미가 없는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죠. 식탁에는 아직도 현미가 싸주던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현미의 편지가 도착한 날, 승재는 오랫동안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에요. 라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죠. 서로를 탓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이별의 완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재는 처음으로 도시락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가 좋아했던 꽃을 사와서 식탁에 놓았죠. 30년의 추억에 대한 작은 제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현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진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은 현미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복잡했던 모습은 아무도 모르죠. 현미에게는 그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도 나를 안아줘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현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어느 저녁 현미는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현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미가 들고 있던 업무 서류 몇 장이 바람에 날려 공원 곳곳으로 흩어졌죠. 현미는 당황해서 날아간 종이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세어서 혼자서는 다 잡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런. 현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옆에서 조깅하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날아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죠. 여기 있습니다. 남성이 정리된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현미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현미를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계산이나 목적이 아닌 그냥 순수한 친절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짧은 대화였지만 현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남성도 현미의 편안한 미소를 보며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자주 봬요. 네,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현미는 뒤돌아서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작은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현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오랜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려 하지 않은 채로 만난 사람. 이런 만남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50대가 되어서야 알았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산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현미와 승재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정작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통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50대,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현미나 승재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서로를 제대로 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